자, 17페이지에요. 동사 물건 변동을 보죠. 이 동사 물건 변동도 마찬가지로 민법에서는요, 당사자끼리 거래 의사표시에서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는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게 해놨어요. 자, 이게 동사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요. 자, 당사자끼리 의사표시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표시에서 행위하면 이게 법령이죠. 법령이잖아요. 의사표시에서 법령에서 이거에 의해서 동사 물건 그런 거죠. 야, 네 시계 내한테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팔래? 이 시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팔게. 이러면 뭐예요? 의사표시에서 법령이 하는 거죠. 법령을 통해서 시계라는 동산의 소유권을 파는 거 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반드시 그 동산을 인도해 줘야 돼. 인도. 이렇게 인도라는 방식을 거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 이게 뭐예요?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 그죠? 우리 민법이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민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인도에는 방식에 네 가지를 인정해요. 네 가지. 그것이 이제 민법 188조부터 190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것. 두 번째는 자, 현실적 인도가 아닌 현실 물건을 건네주는 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간이 인도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간이 인도. 세 번째는 점유 계정이라는 인도도 인정하고 점유 계정이라는 인도. 네 번째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있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양도가 있으면 물건 인도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있어요. 이 중에서 말이죠. 현실 인도가 가장 기본적인 인도죠. 기본적인 모습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물건이 움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죠. 동산 물건이 동산이란 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런데 여기에 2번, 3번, 4번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란 것은 관념적으로 물건이 움직이는 것에 불과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머릿속에서만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물건 자체는 현실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 우리는 관념적 인도, 즉 인도로 간주하는 제도, 간주하는 제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제하는 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건은 안 움직이지만 물건이 움직였다라고 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제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간이인도는요, 양수하는 사람, 그 동산 소유권을 양수하는 사람이 이미 그 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 점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수인이 거래하기 전에 이미 그 동산을 이미 점유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 중인 경우에 이때는요. 그러면 원래 양도하는 사람한테 양수인이 다시 돌려줬다가 그 다음에 또 양도하는 행위를 해야 되니까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넘겨준다라는 합의만 돼버리면 물건을 인도해 버린 것이다. 이미.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 경우 생각하면 되겠죠. 당의 동산을 사는 사람이라는 이 양수인이 누구냐 하면 임차인이야. 그 동산을 빌려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주인한테 야, 이 물건 내 써보니까 좋은데 내 그냥 살게요. 그래서 그 소유자가 그래 내가 너한테 팔게. 소유권 넘겨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물건이 이미 그 전에 넘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인도된 걸로 간주하는 걸 이름을 하여 뭐라냐? 간이 인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 개정이라는 인도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당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양도인이 계속 그 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그 소유권은 양수인한테 넘어갔다고 하는 경우예요. 이게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양도한 후에도 당의 동산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일지라도 양수인한테 물건을 건네줬다가 다시 양도인이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갔다가 왔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는 뭐냐? 점유 개정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카메라 전문 사진 작가가요.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그 카메라를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메라 작가가 사진 작가가 지금 사진 찍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팔기는 팔아야겠어. 근데 마침 살 사람이 나타나니까 내가 파는데 당신 소유권 내 지금 인정해 줄게. 당신 나 소유권 넘겨주는 걸 하자. 그리고 한 달 동안 이거 내한테 50만 원에 임대해 주라. 네 소유물인데 내가 돈을 받겠죠. 예를 들어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100만 원 받았는데 한 달 동안 내 사진 작업을 이 사진기로 해야 되니까 이 카메라 내가 빌려 쓸게. 그러니까 소유권 네 가졌으니까 내가 100만 원 줘. 대신에 내가 한 달 동안 내 이 사용료요. 사진기 카메라 사용료 내가 50만 원 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양도한 이 사진 작가가 당의 목적물을 양도하고 나서도 계속 점유하여 자기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물건을 건네주고 자기가 빌려왔다라고 인정할 때 이때 그 상대방은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때 인도 방법은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 방법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양수인이.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점유 개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그 동산이 인도된 걸로 간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소유자가 그 양수인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방법이에요. 물건 인도를 원래는 제3자가 소유자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을 팔라 그러면, 동산을 팔라 그러면, 소유권 상대방한테 넘겨주려 그러면 그 물건을 받아와서 제3자 가지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받아와서 소유자가 양수인한테 이전해줘야죠. 인도해줘야죠. 이게 현실 인도야. 그런데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이 제3자가 임차인이야. 그런데 한 달 동안은 아직 사용해야 돼. 그런데 소유자는 임대인이잖아. 동산의 임대인. 그 임대인이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제3자가 왔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뭐예요? 그래, 내가 이거 팔게. 네가 소유권 취득하는 걸 할게. 어떻게 하느냐? 물건을 받아와서 내한테 넘겨주는 현실 인도가 아니라 내가 한 달 뒤에 쟤한테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임대인이니까 그 권리를 네한테 넘겨줄게. 그러면 네가 그 권리 가지고 바로 그 물건을 네가 취득해라. 그리고 물건 가져오는 건 네가 그때 받아라. 그리고 내가 소유권 네한테 인정할게. 그러면 지금 뭐예요? 제3자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소유권, 당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를 통해서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죠. 제3자가 점유하고 있지만. 그렇죠?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관념적 인도라는 제도로 점유 이전을 인정하는 인도 제도다.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당연히요, 소유자가 이렇게 물건을 팔면 양도하면 인도해주면 되는데, 근데요, 소유권도 없는 사람이 자기 물건도 아닌 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 산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자전거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을이라는 친구가 갑을 친구니까 한 달 동안 빌려 쓰기로 했어요. 그 대신에 한 달 사용료는
나중에 밥 한 끼 멋지게 한번 사기로 하고요.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빌려왔으면 이 사람은요, 임차인이죠. 이 사람은 임대인이고요. 소유자인 임대인이고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이렇게 자전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사용하니까, 제3자 병, 을의 친구죠. 을의 친구인 병이 을이 소유자인 줄로 믿고, 병이 을한테, 야, 자전거 네가 사용하는 그 자전거 내가 살게, 이렇게 했어요. 내한테 팔래?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을이라는 임차인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나 못 판다 그래야죠.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팔게라고 하면 돈 10만을 받고 이렇게 팔게해서 얘가 넘겨주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냐, 이런 문제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는 대원칙이라면 앞에 소유권이 없으면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승계 취득, 이렇게 승계 이어받아서 취득하려고 그러면 앞에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야 뒤에 사람도 소유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앞에 사람이 소유권 없다면 뒤에 사람도, 사는 사람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여기에 이 제3자요, 양수인이죠. 소유권을 산 사람을 양수인이라 그래.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양도인이라 그래. 판 사람을 양도인, 양수인. 이 양수인에게요, 이러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 이 제도 이름이 바로 선의취득이라는 제도예요. 인정하는 제도. 그러면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해버려요. 저기 있는 갑이요, 갑. 진짜 주인이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소유권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해요. 그래서 여기에 선의취득이라는 제도는요,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을 초래합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제도 선취득을 인정하냐? 진정한 권리자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왜 이런 제도를 인정하냐? 이거는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요.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또 그 거래 대상도 빈번하게 또 거래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선의취득은요, 이것은 동산에서만 인정해요. 부동산은 가치가 너무 크고, 그렇죠? 가치가 크고, 또 국가가 공시방법을 딱 정해놓고 등기란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한테 와서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산에서만 선의취득 제도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취득이라는 제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선의취득이라는 제도는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요,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희생해서라도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자주 빈번하게 거래할 수 있고 공시 방법도 불완전한 그러한 동산에서만
선의취득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선의취득의 요건은 팔아먹는 사람인 양도인은 소유권이 없는 무권리자로서요, 당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산 사람은 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거래를 했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점유를 이전받아야 돼요.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이 인도받아야 합니다. 점유가 이전됐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양도 양수하는 거래 행위를 했잖아요. 이 거래 행위는 보호 가치가 있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거래 안전을 도모하니까 이 거래 행위가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유효한 거래 행위가 됩니다. 유효한 거래는 뭐냐?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서 이루어지니까 유효한 법률 행위로서의 거래 행위가 되겠죠.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거래 행위는 반드시 유효한 거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 행위의 성격은 뭐냐? 승계취득이요. 그 승계취득은 뭐냐? 특정에서 가져오는 것만 인정해요. 이렇게 특정 승계의 모습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만 그 물건 내 소유권 가져갈게, 이 물건 소유권 넘겨줄게, 이렇게 딱 정해서 가져가는 그런 그 행위가 유효한 법령에서 존재할 때, 그때 드디어 선의취득이 가능해요. 이때 대전제는 뭐라고 했죠? 동산 이렇게 했어요. 동산. 거래의 목적물은 동산에 안 한다. 이럴 때 이 양수인이 권리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했지만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요, 선의취득에 의하여 권리가 취득되는 권리는 어떤 거냐 하면 동산이니까 동산에서 인정되는 물건이 어떤 거냐? 동산의 소유권과 동산에 대한 질권에 대해서만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선의취득 제도다. 이건 나중에요, 우리가 또 기본소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동산 물권 변동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8페이지 가면 물권의 소멸 원인입니다. 어떨 때 물권이 소멸하는가? 이게 물권의 소멸 원인이죠. 자, 물권의 대상은 물건 아니겠어요, 그죠? 물건이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리면 첫 번째, 소멸합니다. 두 번째, 물권자가 스스로 물권을 포기해 버리면 소멸합니다. 세 번째, 지상권이라든지 지역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는 소멸시효라는 제도에서 소멸시효 20년 행사하지 않는 거죠. 불행사, 이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용수용.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 토지나 건물을 수용해버리면 그 물권은 더 이상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없어져 버립니다. 수용해서 없어집니다. 또 다섯 번째는 예컨대 판결로서요, 그거는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판을 통해서 몰수 판결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물권은 사적 거래에서 벗어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요, 혼동에 의해서 물권은 소멸합니다. 혼동이란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해버렸다.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멸해야겠죠. 양립할 수 없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두 개 이상의 권리.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소멸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소유권에서 삐져나갔던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질권 이런 것들이 예컨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자가 그 대상 목적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해버리면 그럼 여기에 소유권 들어버리죠. 이렇게 들어버리면 지상권과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기술됐다. 지역권과 소유권이, 전세권과 소유권이, 저당권과 소유권이, 질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기술했다. 한 사람이 다 취득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소유권 안에 있는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이 소멸해버립니다. 이제는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한물권자가, 이걸 제한물권자죠. 나중에 우리는 다 배웁시다. 소유권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을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자가 당의 그 대상인 물건을,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소유권은 온전한 물건이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부 다 소유권 안으로 다 들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공존할 필요 없죠. 양립할 필요 없죠.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권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소멸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물권 소멸해버리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러면 이 제한물권이 소멸해버린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혼동이라고 합니다. 혼동. 혼동에서 뭐예요? 제한물권을 소멸했죠. 이렇게. 그래서 혼동도 물권의 소멸 원인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역시 혼동에 관한 법리는 조금 더 친밀하게 공부해 줘야겠죠. 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어떤 의미다라는 정도만 이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러면 점유자가 뭐예요? 우리 민법상 점유자라고 하면 자, 먼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법률 관계인데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점유자가 뭐냐? 점유자는요,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 말합니다. 점유권자를 말합니다. 점유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민법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점유권이 됩니다. 의미가요. 그러면 여기에 점유라는 것은 뭘까? 요 점유. 요것은요, 어떤 물건을 어떻든 간에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건을 사실상 그 사람이 왜 지배하고 있는가는 묻지 않아요. 뭐 때문에,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사실상 지배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대로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점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즉 점유하는 사실이 있으면 권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때 그 권리 이름을 뭐라 한다? 점유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점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게 점유권자가 되겠죠. 그 점유권을 줄여서 점유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점유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또는 지상권자가 아니면 전세권자가 아니면 이걸 뭐라 하냐? 이 점유자가요, 소유권, 기타 제한 물권을 뭐라 그러냐면 본권이라 그래요. 뭐에 비해서? 점유권에 대해서. 점유권은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왜 지배하고 있느냐를 묻지 않는다 했죠.
소유권이 있는지, 지상권이 있는지, 전세권이 있는지, 유치권이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질권이 있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물건을 지배하고 있구나? 너 점유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물건 지배해. 그 소유권이라는 게 뭐예요?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죠. 그래서 지배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뭐라 그러냐? 본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외에 제한물권도 본권이에요. 소유권 외에 제한물권 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걸 말해요. 다만 저당권은 점유율 수반을 하지 않죠.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유할 권한은 되죠. 나중에요. 경매하기 위해서요. 자, 어쨌든 간에 소유권, 기타 제한물권으로는 본권이라 그래요. 자, 이때 점유권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인 본권이 없으면, 본권이 없는 점주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본권을 가지고 있는 본권자가 야, 그 물건 내가 점유할 권한이 있는데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내놔! 라고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자는 점유할 권한이 없으니까, 본권이 없으니까 지배하고 있다가 돌려줘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거죠. 이렇게 본권에 기초해서 돌려줘라고 하는 이 본권자 이름을 뭐라 한다? 회복자. 자기의 지배력을 회복하려고 야, 점유하고 있는 물건 돌려줘 라고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을 우리는 회복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본권에 기초해서 그 점유를 회복하려는 사람, 다른 말은 본권자가 되겠죠. 그렇죠? 본권자. 이 두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우리 민법 규정에 다음 같은 세 가지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점유자는 만약에 그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이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이 인정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과실, 과실을 취득, 수취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럼 선의 점유자가 뭐냐? 선이란 것은 우리 민법, 우리 나오는 내용의 개념들입니다. 선이란 것은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모르냐면 자기가 이 물건을 지배할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점유하고 있는 거야. 본권이 내한테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 이걸 선의의 점유자 그래요. 본권의 부존재를, 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런 사람한테 점유했다면 그런 사람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실은 뭐죠?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까지. 사용이익을 뭐라고 해요? 준과실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다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요.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그 물건을 자기의 부주의로 또는 자기의 고의 의사에서 자기 의도적으로 아니면 부주의로 그 점유물을 부수었어요. 막 일부를 부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건인 점유물이 회복자의 물권의 대상이야. 그러면 이 회복자는 자기 물건인데 여기에 있는 점유자는 자기한테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없는데 그 물건을 막 자기 책임하에 막 부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자가 야, 내 물건 왜 네가 부수었어?
손해배상해 이래야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요, 점유물을 멸실하거나 훼손. 멸실이라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요. 훼손이라는 것은 그 점유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일부를 막 뜯어 고쳤다거나 아니면 부수었다든가 이런 거죠. 일부를 부수는 거예요. 훼손한 경우. 이때는 당연히 점유자는 책임을 져야겠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러한 훼손을 했다면 이때 점유자는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은 750조에 있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자기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끼쳤으니까 회복자한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점유자 중에 이 점유자가 선의의 자주점유자라고 한다면, 점유자가 선의의 자주점유자라고 한다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거죠. 이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손해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으로 배상하면 끝난다 이 말이야. 배상 책임을 이만큼 줄여주는 거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으로 배상하면 된다. 자, 가져가라. 별도로 손해를 더 정리해서 더 추가해서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선의의 점유자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했죠. 본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하고 있는 것, 이렇죠. 즉 소유권이란 본권이 자기한테 없다는 것을 모르고 점유하고 있는 것. 자주점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의사를 가지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내가 소유자다. 내가 소유자처럼 나는 이 물건을 지배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자기한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면 바로 선의의 자주점유자죠. 선의의 자주점유자가 되겠죠. 내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소유물이라고 믿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걸 선의의 자주점유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물건이 부수어졌다 하더라도 현존 이익으로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점유자는 전부 배상해야 돼.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요.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물건에 투입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걸 뭐냐면 점유자의 점유물에 투입한 비용을 상환, 되돌려 받는다 이 말이야. 그만큼 되돌려 받는다. 상환, 돌려달라. 그 상당한 만큼 돌려달라. 반환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점유자는 점유물에 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회복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은 필요비 뿐만 아니라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필요비는 무엇이고 유익비는 뭐냐? 필요비라는 것은 점유물의 가치를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들. 그러니까 당의 점유물의 가치 보존을 위해 드리는 지출 비용. 그러니까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보존이니까. 그러면 유익비는 뭐냐? 당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의 점유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계량을 위해서 이래 되겠죠.
계량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을 유익비라 그래요. 이러한 비용을 전체를 뭐하냐? 비용 이렇게 한 거야. 필요비 유익비라는 비용을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점주한테 인정해요. 점주한테. 이때 점주자는 모르고 점유했던, 즉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했던, 나아가서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점유했던 전부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모든 점주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투입한 비용이 있다면 그 회복자가 돌려줘 하면 야 비용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 자 먼저요 여러분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그 물건 돌려줘 라고 하면 우리 민법적으로는 세 가지의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점유자가 투입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내놔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이면 과실을 이제까지 취득하는 것이 정당하다.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요, 만약에 그 점유자가 당해 점유물을 부수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만 그 점유자가 선의의 자주 점유자에 해당된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내용대로 돌려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세 가지가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법적 문제에 대한 기준이다. 이 내용은 나중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는 것은 본 기본 교재 가서 차근차근 우리가 또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점유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점유에 관한 내용을 일단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